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축복의 땅 마이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는 북서태평양의 필리핀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2,200여 개의 작은 섬들을 말한다. 푸른 바다와 녹음이 우거진 이 작은 섬들은 아직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총 면적 701.4 평방킬로미터, 전체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에 불과해 아직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은 곳들이 있을 만큼 넉넉한 땅덩어리를 자랑한다. 연평균 기온 섭씨 27도, 열대형 우림 기후지만 습도가 낮아 사람들이 살기엔 최고의 환경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쌀과 같은 곡물은 1년에 3번 재배하는 산모작으로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각종 과일이나 열매, 식물들이 뿌리만 내리면 알아서 쑥쑥 자라기 때문에 지상낙원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네시아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나바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마이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란 필리핀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2,000개가 넘는 섬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씨만 뿌리면 알아서 자란다고 할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래서 신들의 낙원이라고까지 불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곳 마이크로네시아.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최근 큰 문제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한 병원. 복도는 치료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집니다. 팔뚝이 웬만한 사람들의 허벅지만 하고 과체중으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 당뇨는 물론 관절에 이상이 생길 만큼 이들의 비만도는 심각하다. In children, we have the most affected in children is gastroenteritis problem in the children. In the adults, we have diabetes and hypertension.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던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씩 자리 잡으면서부터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음식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과일과 물고기를 많이 먹던 음식 문화에서 버터, 육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으로 바뀌었고 자극성 강한 콜레스테롤이 테이블 위에 범람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생활의 변화는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을 아담하고 왜소한 체형에서 변화시켜 서구인들의 체형처럼 뚱뚱하게 만들었으며 당뇨를 비롯한 현대인들의 문명병을 야기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고혈압과 혈관 질환에 시달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성인병에 걸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기까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런 문명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바뀌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이크로네시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간 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 자연을 버리고 문명을 택한 사람들. 그로 인해 문명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한 섬 필리핀. 하늘에서 내려다본 필리핀은 온통 초록 물결이었다. 대부분 바나바 나무다. 바나바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상록수로 키는 약 10m 정도로 옅은 보라색 꽃이 피는데 길이 25cm, 폭 10cm 정도의 타원형의 두꺼운 잎이 달려있는 식물이다. 바나바는 주로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지방에 서식한다. 바나바 잎 중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아 필리핀산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다른 지역의 바나바에 비해 잎의 두께가 가장 두껍고 유효 성분 역시 월등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In Banaba, they have isolated L-argitannins, lagestromine,
Repolin A, as well as corosolic acid. All of these substances can reduce the glucose level of the blood. Corosolic acid, however, has been tested, clinically tested, and has been shown to be an effective and a safe way of reducing blood glucose.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상 필리핀에서 바나바는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바나바 농장에서 하는 일이라곤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수확 시기가 되면 걷어들여서 깨끗하게 말리고 찌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나바의 품질이 결정된다. 바나바는 품질에 따라 그 가격 역시 천차만별이다. 최상급의 바나바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바나바차나 식재료로 판매된다. 필리핀의 음식 문화 역시 다른 지역처럼 튀기고 볶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하다못해 채소 하나도 볶아서 내놓는 것이 이들의 식생활이다. 식당만 본다면 필리핀인들 역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높기 때문에 문명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필리핀인들의 체형은 비대해져 버린 다른 마이크로네시아인들과는 사뭇 다르다. 체형이 비대해지지도 않았고 나아가 문명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범람하지도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이 바나바다. 여러분은 바나바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는 필리핀이나 열대 우림에 자생하는 식물로 이 바나바가 나는 필리핀이나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차 가운데 하나였을 뿐 그다지 유명하거나 혹은 잘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실 그동안 학자들 관심 밖의 식물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에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복부 비만과 사람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팔과 허벅지. 일찍부터 육류를 주식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생활을 해온 서양인들에게 비만은 당연한 결과였고 수많은 질병을 야기시켰다. 동맥경화로 인한 소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혈액순환 장애가 오죠. 이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체중이 많이 가서 생기는 관절염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비만으로 인한 수많은 질병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당뇨였다. 대단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비만이 있고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서로 유전적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비만이 있다면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당뇨 환자 수는 약 1억 7천만 명이지만 2030년에는 3억 6,600만 명으로 지금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비만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는 2003년에만 4,800만 명, 서태평양 지역은 4,300만 명이 당뇨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9% 이상이 당뇨병에 걸려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전 세계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 당뇨는 더 이상 서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 문물이 빠른 속도로 동양에 전해지면서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동양인의 당뇨 발병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2003년 401만 명이 넘던 당뇨 환자 수는 2010년에는 490만 명, 2020년 620만 명, 2030년 7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면 2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당뇨 환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당뇨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당뇨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한국인의 당뇨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3명으로 독일 15.6명, 영국 7.5명 등 평균인 13.4명보다 21.9명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까운 일본의 5.9명보다는 6배나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 당뇨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만이 아닌 것 같은데 내장에 중성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많이 껴서
비만인 경우를 우리가 내장형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 비만인 사람이 당뇨에 걸리듯이 내장형 비만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뇨 유형을 떠나 당뇨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명병이 됐다. 이런 가운데 1945년 루시안 박사는 깜짝 놀랄 만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복용 4시간 만에 혈당이 170에서 110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원료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다. 정말 놀랄 만한 임상실험입니다. 이 임상실험은 전 세계를 가히 주목하게 만들었고, 이 실험을 계기로 여러 나라에서 바나바에 관심을 갖고 각국의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당뇨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서둘러 바나바 수입을 주도하고 바나바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들을 빠른 속도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바나바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당뇨 환자들이 장수천국 일본의 자존심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 83세, 세계 제1의 장수천국 일본. 이런 일본의 자존심을 강타한 치명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03년 고생성이 발표한 당뇨병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확인된 사람만 무려 690만 명. 여기에 당뇨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680만 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10년 일본의 당뇨 인구는 대략 1000만 명으로 장수천국 일본이 당뇨 천국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까다로운 당뇨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공복 시 126mg/dL 이상으로 매우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달라진 그들의 식생활에 있었다. 건강에 좋은 해산물로 육수를 만들어 칼로리가 낮은 해산물을 끓여 먹던 일본인들의 식탁에 점점 튀긴 음식들이 늘어나면서 서양인들의 질병으로 알려졌던 당뇨가 일본인들의 몸속에서 서서히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학계와 의료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며 당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바나바、味噌の糖尿病というか血糖値を下げるという作用があるというんで、動物を使ってですね、いろいろ実験したりいろんなことしたら、その中にコロソール酸というものがあって、でそれが実はバナバの中の一つ糖尿病に効くという成分として取れたということです。で、それがコロソール酸ですね。 이런 일본의 항당뇨 열풍은 우리에겐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당뇨 때문이라면, 석유물의 유입으로 인한 비만 때문이라면 더더욱이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편의점.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즐비하다. 이 중 바나바 잎으로 만든 제품들은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다. 바나바 잎 100g 속에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성분인 아연이 53ppm이 들어있고, 대장암과 변비에 효과가 있는 섬유질이 25.7%가 들어있으며 탄닌산이 8.9%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EPA, DHA로 전환되는 알파 리노렌산도 들어있습니다. 바나바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 성분 콜로소린산은 글루코스 운반자로 당을 세포 내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해 식물성 인슐린으로도 불린다. 이것은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지에도 소개될 만큼 세계에서 주목받는 항당뇨 소재다. 특히 콜로소린산은 당의 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미네랄이나 각종 다이어트 인자보다도 더욱 주목받는 성분이다. 예, 콜로소린산은요, 식물성 인슐린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속의 당을 가능한 한 빨리 우리 몸속, 즉 체세포 속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혈당치가 너무 내려가면 저혈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치를 표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로소린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최적의 인슐린 대체 물질로 주목받기 시작한 바나바. 일본 학계와 많은 전문가들이 바나바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유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일반화하기 위해서였다. 바나바의 두 가지 효과, 다이어트, 즉 비만 방지와 항당뇨 효과는 어찌 보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비만이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바나바가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의 후생성, 그런 일본 후생성의 건강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식물로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나바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입니다. 바나바가 일본인들의 식생활에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그중 처음으로 바나바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실험에 나선 사람이 식물학자인 마스바 후토시였다. 이를 필두로 바나바의 혈당 상승 억제 효과에 관련된 임상실험들이 속속 진행됐다. 일본 약학과 치료학 5호로에 따르면 도쿄 지케이 의과대학 요시오 이케다 교수가 이끄는 팀이 인슐린 활동에 결함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바나바 추출물의 당뇨 환자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실제 4주 만에 혈당 수치가 189.9에서 133.1로 저하됐으며 1년 이상 장기 섭취 시에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실험에서는 바나바를 이용한 임상실험 결과 혈당이 포도당의 세포내 흡수율을 증가시켜 당뇨의 원인인 중성지방을 22%, 콜레스테롤을 4.8%나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당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세포는 각각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영양분들이 접근을 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문을 열어두는 것이 인슐린으로 바나바에는 이 인슐린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 바나바라는 식물은요, 열대 내지 아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런 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아열대, 열대 이런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왔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했냐면 뭐 당뇨에도 썼지만 뭐 비만을 갖다 해결한다든지 또는 순환기계통을 갖다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100여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바나바의 효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바나바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바나바의 콜로소린산은 기존 동물성 인슐린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 저혈당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에서 시작돼 미국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를 거쳐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지구 한 바퀴를 거쳐 전파된 문명병 당뇨. 이것은 서구 문물의 전파 경로임과 동시에 당뇨의 확산 경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가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겐 행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자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문명을 잉태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창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해왔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당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뇨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는 질병 당뇨. 그러나 신기하게도 자연은 이런 문제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다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